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자, MDD 방어법 시리즈 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전략이 올라와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MDD 채권법이라고 제가 명명하는 전략, 이 영상에 이 전략의 백테스트와 매뉴얼 그리고 투자 예시 모두 하나의 영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D 방어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제가 이 MDD 방어법, 이 전략의 모태가 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들을 다 보시고 오시면은 이 전략이 왜 나왔는지, 전략의 취지가 뭔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추구하는 이 MDD 전략들은요, 오로지 TQQQ의 MDD에 의거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는 장투 전략이에요. 제가 MDD 방어법에서 현금 풀을 만약에 채권 ETF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방식은 완전히 동일하게 시행을 하면서 그 현금 풀만 현금 대신에 20년짜리 채권물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 TMF로 교체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금 풀을 이렇게 TMF로 운영한 결과 제가 커뮤니티 탭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채권에 ETF를 투자를 하면서 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결과를 얻을 바에 차라리 현금으로 가지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MDD 방어법의 기준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채권을 사용한 MDD 방어법을 이 방법을 MDD 방어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제가 고안을 해봤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실게요. 이 파란색 선이 새로 제가 고안한 MDD 채권법이고 오렌지색 선이 기존의 MDD 방어법입니다. 이 백테스트 기간 19년간의 평가금 변화 추이예요.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투자금부터 추가 적립금 없고요.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죠. 그때 MDD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MDD 방어법이랑 거의 트렌드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조금씩 이런 부침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 그런 시기에 위아래로 출렁이는 게 MDD 방어법, 기존의 MDD 방어법보다 더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백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제가 결과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흥미가 가시게끔. 그래서 이제부터 MDD 방어법의 자매품 MDD 채권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D 채권법을 제가 생각해내게 된 개념은요. 배경은 MDD 방어법과 마찬가지로 이 전략은 TQQQ의 MDD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폭락장에서 MDD 방어법보다 더 강력한 방어력을 추구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채권을 투입한 이유예요. 그리고 리밸런싱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 대신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자산군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채권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채권 또는 ETF, 채권 투자 저 잘 모릅니다. 다만 채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자, 대표적으로 주식이 폭락할 때 상승하는 자산이면 확실하고요. 또 채권의 장기 수익률은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전략에서 채권 ETF의 역할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이건 오로지 해칭 용도입니다. 자, 하락장에서 주식이 하락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MDD 방어법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제 좀 보완을 하면서 약간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더 직관적이고 심플한 방법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자, MDD 채권법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한 장이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MDD 채권법을 배정할 계좌에 투자 원금을 이체해 주세요. 똑같죠? MDD 방어법이랑. 그런 다음에
TQQQ와 TMF 이 두 가지 ETF를 7대3으로 분배해서 매수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MDD 방어법과 똑같이 TQQQ MDD를 트래킹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TQQQ의 MDD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에 도달할 때마다 다시 TQQQ와 TMF를 7대3으로 리밸런싱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MDD 방어법에서처럼 MDD가 한 번 돌아오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한 사이클당 딱 한 번만 이 리밸런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고민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럼 MDD 방어법에서 지갑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갑의 역할은 전고점을 연속으로 갱신하면서 TQQQ의 평가금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날 때 그걸 좀 줄여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한 가지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MDD 말고요. 자, TQQQ 나누기 TMF 이 퍼센티지를 트래킹 해주세요. 자, 그러다가 600% 또는 이게 100%가 됐을 때 이때 7대3으로 리밸런싱을 또 해주세요.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TQQQ의 평가금을 TMF의 평가금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수치가 600%가 됐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TQQQ가 TMF의 6배가 됐다는 뜻이죠. 즉, 주식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MDD 방어법에서 이때는 현금이 TQQQ가 매도되면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즉, 여기서는 지갑이 아니라 TQQQ의 평가 일부가 TMF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100%가 됐다? 이건 어떤 상황이죠? TQQQQ와 TMF가 1대1이 됐다는 소리죠. 둘이 평가금이 완전 같아졌다는 소리예요. 100%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 수치가. 즉, 채권이 원래 비율보다 현재 너무 많다는 소리예요. 제가 백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100%가 될 때를 잘 살펴보니까 MDD에 따라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해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TQQQ와 평가금이 같아졌다는 뜻은 주식이 거의 바닥을 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리밸런싱을 해주면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줘서 전고점 회복할 때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 MDD 채권법의 중요 포인트고 나머지 방법은 아주 굉장히 MDD 방어법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MDD 채권법, MDD 방어법 시작 금액 10만 불로 동일하게 시작했고 기간도 제가 그동안 백테스트를 해오던 2003년부터 2021년 약 19년간의 기간입니다. 최종 금액 이 정도 차이 나고요. 수익률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3% 차이 나요. 연평균 수익률 3% 올리는 거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쌓이고 쌓이면은. 제일 중요한 거 MDD를 보세요. 요 밑이 MDD 방어법이고요. 이게 새로운 MDD 채권법입니다. 니만테 MDD 거의 MDD 방어법은 거치식이랑 비슷한 마이너스 90% 이상이었거든요. 리만 때 마이너스 74%까지 막아주고요. 무역 분정 때 MDD 개선되고요. 코로나 때조차 MDD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변동성을 구하진 않았지만 그래프상 아까 제가 포인트 드렸잖아요. 변동성도 확실히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한 엑셀의 샘플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MDD 방어법 테스트한 엑셀 시트 똑같고요. 여기다 요걸 추가했습니다. 자, TMF는 상장 기간이 역시나 TQQQ처럼 옛날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백테스트 하려면 요 TMF의 모태가 되는 한 배짜리 ETF인 TLT의 가격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자, TLT의 가격을 가져와서 TLT의 가격 변동 퍼센티지에다가 3배를 먹인 다음에 가격 트래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요 뒤에 세팅은 거의 똑같고
여기 TQQQ와 TMF에 그 퍼센티지 트래킹하는 표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금액을 트래킹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 줄로 칠해진 부분이 리밸런싱이 들어갔던 시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자, 이번에는 MDD 채권법 제가 시트를 추가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제가 공유를 하던 MDD 방어법 시트 있죠, 요거에다 제가 세 번째 탭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탭에 리밸런싱 가이드 MDD 채권법이라는 시트를 추가했어요. 거기를 열면은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표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 표만 있으면은 이 MDD 채권법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맨 왼쪽에 요 표 있죠? 여기는 MDD 방어법에서 매수 가이드에 체크하시는 거 있죠? 그것처럼 리밸런싱 체크표예요. 그래서 이 해당 MDD에 도달할 때마다 리밸런싱을 해주셨으면은 까먹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오른쪽 표는 리밸런싱 가이드 표예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표인데 보시면 역시나 요 회색 부분만 직접 쓰시면 되고 나머지 요 두 가지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칸입니다. 맨 위에 전체 계좌 금액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QQQ 평가금, 그 다음 밑에는 TMF 평가금 이렇게 두 가지만 써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써주시면은 만약에 리밸런싱 할 때 TQQQ를 팔아서 TMF를 살 상황이면은 여기에 그 얼마만큼의 금액이 팔아야 되는지 나오고요. 만약에 TMF를 팔아서 TQQQ를 사야 될 상황이면 여기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3번 요 세 번째 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리밸런싱 이벤트 발생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예요. 따라서 요거는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요 세 칸만 입력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퍼센티지 나오니까요. 이게 600% 이상이다. 아니면 100% 이하다. 그때 MDD와 관계없이 요 표와 관계없이 그때 바로 리밸런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예를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TQQQ 평가금 현재 평가금이 46,000불이고 TMF가 54,000불이라고 칠게요. TMF를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요 칸에 24,000불 팔아서 TQQQ를 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그때가 85%, 100% 이하일 때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MF가 너무 많아진 상황이에요. 요 두 번째 예시 보시면은 TQQQ가 86,000불, TMF가 14,000불입니다. 따라서 TQQQ를 팔아서 TMF를 사야 될 시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칸에 16,000불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퍼센티지 보면 지금 614%, 즉 TQQQ가 너무 많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트 사용하는 법은 너무 쉽죠?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투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시나리오 제가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7대 3으로 TQQQ와 TMF를 나눠놓은 상태에서 이제 MDD만 쭉 트래킹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15%에서 첫 매수가 들어가죠. 15% 찍었을 때 보시면은 총 금액을 7대 3으로 리밸런싱 한 거를 여기다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쭉 투자를 하시다가 뭐 전고점 회복하고 이런 거는 이 MDD 채권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MDD만 트래킹 해주시다가 또 마이너스 21%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15% 초과한 첫 MDD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7대 3으로 리밸런싱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볼게요. 이번 시나리오는 MDD 쭉 보시면은 MDD 4%인데 왜 리밸런싱이 된 거지? 보시면 요 TQQQ TMF가 지금 계속 늘어나다가 이때 600%를 찍었습니다. 이제 600%를 이때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 7대 3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해준 거예요. 지금 TQQ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MDD가 또 마이너스 15%를 또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리밸런싱 해줬어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원칙을 정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셔야지 꾸준한 성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 보면 다음 시나리오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15% 찍고 이렇게 30%가 바로 찍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때도 이틀 전에 리밸런싱 했는데 이런 의미는 가지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조건에 충족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해주세요. 그래야 모든 시나리오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보시면은 70%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 7대3으로 리밸런싱 해준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굉장히 MDD 방어법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영상도 되게 찍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MDD 채권법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MDD 채권법은 채권의 장기 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채권에 투자를 왜 하냐?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으로 그럼 MDD 방어법보다 이 MDD 채권법이 좋은 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MDD 방어법보다 이 매수 매도 횟수가 적었고요. 즉 세금 발생 이벤트가 적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훨씬 실행하기가 간단합니다. 훨씬 더 처음에 이제 하기가 오해할 여지도 없으시고 좀 복잡한 조건 같은 게 없어가지고 훨씬 간단해서 제 마음에 들어요. 또 백테스트 상 MDD가 계산됩니다. 이거는 백테스트 상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 MDD 방어법이 채권법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MDD 방어법은 매수 가이드 조정에 따라 응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좀 다양한 응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또 다른 상품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채권법이 더 백테스트 결과가 좋았던 거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지만 앞으로는 이 채권 ETF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백테스트에 더 근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면 MDD 방어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또 백테스트는 백테스트일 뿐이니까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급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때문에 제가 백테스트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가지고 백테스트 한 다음에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매품으로 MDD 채권법이라는 전략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MDD 방어법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더 좋은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